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랩입니다. 아마 지금쯤 3년 특례나 12년 특례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주 바쁜 시간을 보내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국내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는 자가격리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국내에 입국을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자, 원서 접수가 7월 5일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제출 서류 준비하셔야 되고, 자기소개서도 써야 되고, 대학도 결정해야 되다 보니까 아마 정말 바쁜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 같고요. 입시 중에서 가장 분주하고 바쁘고 필요한 서류들이 많은 게 바로 특례 전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더군다나 이제 외국에서 몇 년씩 오래 계시다 오시면 한국의 입시 상황이라든가 원서 접수하는 방법들이 생소하다 보니까 어떻게 원서를 접수해야 될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요즘에 이제 원서 접수가 얼마 안 남기 때문에 매우 분주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튜브도 요즘에 사실은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기가 좀 어려운데, 그래도 이거는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지난번에 우리가 제출 서류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영상을 작업을 해서 올려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활동증빙서류 목록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이제 하이퍼리뷰에서 컨설팅을 진행을 하거나 자소서를 진행하시는 분들 보고 계시죠, 그렇죠? 제가 이번 시간에 이제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영상을 통해서 대략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타 활동 증빙 서류 목록표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연세대처럼 기타 서류 목록표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서류이긴 한데, 이 서류가 정말 중요하죠. 왜 이 서류가 중요하냐라고 물어보면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올해 고려대학교에서 재외국민특별전형에서 자기소개서를 폐지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자소서 폐지하고 그 다음에 추천서도 폐지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 대학에 제출하는 서류는 뭐밖에 없냐 하면 표준학력지표라고 하는 IB 성적이나 SAT나 SAT2 같은 성적에다가 또는 학교에서 또는 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자기소개서도 없고 그 다음에 교사추천서도 폐지가 됐기 때문에 유일한 제출 서류라고 하는 기타 활동 증빙 서류, 이 목록표의 작성이 매우 중요해졌다. 그리고 서류의 작성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류의 의미가 되게 중요해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특례 전형뿐만 아니라 9월 수시 전형에서도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인 경우들은 어떻게 하냐면 학생부 대체 서식이라는 걸 작성을 하게 돼요. 학생부 대체 서식. 그 학생부 대체 서식에서는 수상 경력이나 동아리 활동이나 봉사 활동 같은 것들을 기재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왜냐하면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온 학생들은, 국내 고등학교 학생들은 학교생활기록부라는 서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오시는 분들은 국내 학생처럼 학생부라는 양식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해외에서 공부한 내용을 별도로 학생부 대체 서식이라는 양식을 작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아시는 것처럼 2024학년도부터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어지도록 되어져 있지만, 일부 대학 같은 경우는 특례 전형과 수시 전형에서 자기소개서를 폐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수시 전형에서도 지역 인재 전형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에서 교사 추천서가 폐지가 되어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학생부 대체 서식이라는 서류 또는 기타 활동 증빙 서류라고 하는 게 자기소개서의 역할을 대신하는 역할이 돼야 되고, 또 자기소개서나 교사 추천서가 폐지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 서류의 의미가 전과는 달라졌다 라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첫 번째는 몇 개의 대학에 대한 기타 서류 목록표의 특징에 대한 부분들은 몇 개의 대학을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몇 개의 사례를 통해서 실제 어떻게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되실지를 제가 꼭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몇몇 학생들이 기타 활동 서류, 증빙 목록표를 제출한 거 제가 받아보고 난 다음에 이거 꼭 설명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작년에 의대 원서를 썼다가 실제 다 불합격했던 학생들이, 똑같은 학력지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그 학생들이 기타 증빙 서류 목록표와 자기소개서를 재구성해서 의대 입시에 합격하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작년과 올해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고, 유일하게 달라지는 게 결국 자기소개서와 기타 활동 증빙 서류의 작성만으로도 불합격의 합격으로 바뀔 수도 있다. 결국은 서류 제출의 중요성, 서류 작성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 작성한 기타 활동 증빙서를 보게 되어지면 야,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보게 되어지면 연세대학교의 가장 큰 특징은 제일 위에 있는 문구 중에 핵심이 되겠죠. 고등학교 재학 중 취득한 자료 및 활동 기록만을 평가에 반영한다. 이게 이제 서류평가 전형이 진행하는 모든 학교들 중에서 연세대학교만 이 항목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연세대학교는 고등학교 때 취득한 성적만이 반영이 되어진다라고 했고, 단 하단에 보게 되어지면 올해가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부득이 고교 재학기간 이후에 어학능력 증빙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대학에 있는 고교 재학기간 이후 발생 서류 제출 서류서 및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해당 서류에 대한 평가 반영 여부는 입학사정관에서 결정한다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등학교 기간 내에 취득한 성적을 반영하고요.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고등학교 재학 이후에 어학능력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고교 재학기간 이후 발생 서류 제출 사유서를 작성하셔야 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아셔야 되는 것은 연세대학교는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취득한 성적만을 인정한다. 그럼 다른 대학은 어떤다? 고등학교 교과과정 이후의 성적도 반영한다 라는 얘기가 맞아요. 하지만 연세대학교가 이렇게 조항을 달고 있다는 얘기는 실제 고등학교 이후의 성적을 반영하는 학교라 하더라도 대부분의 대학들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취득한 성적을 중심으로 본다는 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최대 항목 10개 항목까지 작성하여 제출하며 증빙 서류는 A 사이즈 20페이지 이내로 제출 가능하다고 되어져 있어요. 요거는 모든 대학의 공통된 항목이에요. 자, 모든 대학의 기타 서류 목록표의 공통된 항목은 첫 번째, 항목의 숫자를 연번 1번부터 시작해서 10번까지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증빙 서류를 A4 사이즈로 한정하고 있고, 그리고 페이지는 20페이지로 한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모든 대학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이 표에서 보시는 거는 연번에 1번부터 10번까지 있고, 그 다음에 일자가 있고, 내용이 있고, 발행기간이 있고, 비고가 있어요. 그렇죠? 서류의 구성 자체의 표의 구성이 매우 간단하다는 점, 이 점을 우리가 특징으로 보시면 되고, 왜냐하면 이후에 서강대나 중앙대학교의 표를 보면 표가 어떤 점이 차이점이 있는지를 아실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고려대학을 봅시다. 고려대학교는 활동증빙 서류 목록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제출 서류는 최대 10매 20페이지 이내로 쓰는 거니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모든 대학이 동일합니다. 고려대학 특징으로 내놓은 부분들은 교외 수상이나 교외 활동 등 위 제출 가능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 증빙 서류는 제출이 불가능하며 미반영한다. 알아두실 점은 뭐냐면 교외 수상, 교외 활동에 대한 부분들은 미반영한다라는 점을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만약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장이나 수상들 중에서 교외 수상에 해당이 되어지신다 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려대학교는 미반영한다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설령 다른 대학에 이런 문구가 없다 하더라도 교외 수상이나 교외 활동에 대한 부분들은 평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항목들은 만약에 꼭 쓰셔야 된다면 상위 구간에다가 집어넣으시는 것보다는 10개의 최대 10개 항목 중에서 하위 항목에다 집어넣으시는 게 좋아요.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교외 수상이나 교외 활동 같은 경우에는 제출이 불가하거나 평가에 미반영한다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10개 항목 내에 다른 쓸 것들이 많다면 굳이 넣을 필요 없어. 근데 쓸 게 없어서 꼭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뒷부분에 넣으라는 얘기예요. 뒷부분에. 아시겠죠? 왜냐하면 어찌 보면 금지된 항목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대학이 제출하는 제출 서류의 공통된 내용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인어학 성적, 두 번째는 표준학력 지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격증과 같은 거죠. 테셋 같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한국어 인증시험과 관련된 토픽 성적. 이런 부분들이 제출 서류고, 그 다음에 교내에서 발급이 되어진 수상 경력이라든가 교내 활동 관련 학교장 발급 서류예요. 수상 경력은 대부분의 학교들이 다 발급이 되어지는데 일반적으로 학교들마저 차이가 있는 것은 동아리 활동. 어떤 학교들은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증빙 서류를 주는 학교들도 있고 어떤 학교는 안 주는 학교들도 있어요. 봉사활동도 마찬가지로 주는 학교도 있고 안 주는 학교들도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동아리 활동이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학교들은 증빙서류가 있는 학교들은 동아리 활동을 기재하고 동아리를 뒤에다 증빙서류를 붙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증빙서류가 없는 학교들은 기타 활동 증빙 목록표에는 증빙서류가 있는 서류들을 넣기 때문에 못 넣는다라고 생각하지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떤 대학은 증빙서류를, 어떤 고등학교에서는 교내 활동 중에서 동아리 활동이나 봉사활동과 같은 것들을 증빙서류를 주는 학교들도 있고 증빙서류를 안 주는 학교들도 있어요. 또는 교내 활동들 중에서 동아리나 봉사 말고도 여러 가지 뭐 실험을 했다든가 실험이라든가 아니면 학교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경우도 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여기고 지금 보시면 고려대학교는 항목이 1번서부터 10번인데 고려대학교에서는 9번에다가 지금 아래 항목 중심으로 기술해라 라고 해서 제일 첫 번째는 공인성적, 공인어학 성적, 표준학력 지표, 경제 이해 검증과 같은 자격시험이라든가 아니면 토픽 성적과 같은 이런 표준학력 지표를 먼저 넣고 그러고 난 다음에 교내 수상을 넣고 그 다음에 교내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기술하라 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을 다시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교내 활동 관련 학교장 발급 서류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교내 활동 학교장 발급 서류가 어떤 학교는 학교의 동아리 활동, 학교 봉사활동, 학교에서 진행이 됐던 뭔가 특별한 활동에 대해서 증빙 서류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쓸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어떤 학교는 예를 들어서 동아리 활동이나 봉사활동이나 학교 활동에 대해서 증빙 서류가 일체 안 나오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런 학교는 여기에 쓸 수가 없겠죠. 그쵸? 하지만 내가 만약에 여기에 서류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10개 항목을 다 채우기가 어렵다. 채울 내용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쓰시는 얘기냐면 동아리 활동이나 봉사활동이나 학교 활동이 증빙 서류가 설령 없다 하더라도 여기다가 내용을 기재해서 결국은 항목을 채우실 수도 있어요. 왜? 어떤 학교는 쓸 수도 있고 어떤 학교는 못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기재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중앙대학교 학업능력 입증서류 요약서를 보시게 되어지면 중앙대를 참고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중앙대는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제출 서류의 활동 내용을 제출 서류 상의 활동 내용이죠.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고 그 활동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활동 기간과 지원자의 역할을 포함하여 200자 이내로 작성해라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조금 전에 보셨을 때는 뭐냐면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서류명이 나와 있어요. 서류명이 나와 있고 발급일자, 발급기간 총 매수는 나와 있지만 지금 중앙대처럼 이 서류명에다가 활동 내용을 기재하는 항목이 없죠. 자, 중앙대학교는 서류명이 있고 활동명을 기재하는 난이 있고 이 활동명에 서류별로 200자를 기재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고려대 같은 경우는 서류명은 나와 있지만 활동 내용을 기재하는 항목이 없고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도 마찬가지로 내용만 나와 있지 활동 내용을 몇 자에 이내로 써라 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므로 대부분의 분들이 글을 쓰게 되어지면 어떻게 쓰냐면 일자 쓰고 여기다가 그냥 딱 제목만 쓰죠. 학교에서 무슨 동아리 무슨 대회에서 수상 이 정도로만 간단하게 쓴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걸 쓸 때 어디를 참고 삼으시냐면 중앙대 내용을 참고하셔가지고 작성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앙대학교 제일 위에 나와있는 내용을 보시면 이거예요. 결국은 활동 내용을 간단히 요약한다는 건데 어떤 내용을 요약하면 되냐면 첫 번째는 활동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쓰세요. 두 번째는 이 활동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강조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글자 수를 몇 자 정도로 쓴다? 200자 정도로 쓰게 되어진다라고 하는데 200자는 글자 수가 좀 많아요. 내용이. 그러니까 중앙대는 200자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200자로 쓰시면 되고 만약에 연세대나 고려대 정도를 쓰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제 생각으로는 약 50자 정도에서 70자 정도의 이내로 글자 수를 제한해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중앙대는 200자까지 허용이 되어진다고 하니까 항목별로 200자 정도를 글자를 쓰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기타 활동 증빙 서류에서 모든 대학의 공통적인 특징은 첫 번째, 항목이 10개 항목으로 제한이 되어져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페이지 수가 20페이지로 제한이 되어져 있다가 공통적 특징이고
그리고 그 나머지는 제한이 없어요. 나머지 제한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중앙대처럼 활동의 의미, 지원자의 역할에 대해서 글자 수를 써라, 쓰지 말라라는 제한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고려대학교의 서류명의 요 한에다가 여기는 서류명만 써라. 그치? 서류명만 쓰고 서류에 대한 의미, 자신의 역할, 여기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나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쓰지 말라라는 내용이 없다는 점이에요. 연세대학교도 마찬가지로 이 내용에다가 무엇을 써라, 무엇을 쓰지 말라라는 내용에 대한 문구가 없어요. 글자 수의 제한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쓰게 되어질 때는 중앙대의 내용을 참고해서 쓰세요. 결국은 뭐냐면 중앙대는 서류의 제목을 쓰고 기간 쓰고 난 다음에 그 서류에서의 활동 내용을 200자 이내로 작성을 하겠죠. 여기다가. 하지만 고려대나 아니면 연세대 같은 경우는 서류의 활동 내용을 기재하는 항목이 없으니까 제일 위에다가 뭘 했어? 이 서류의 제목을 쓰겠죠. 그러고 나면 이 제목 밑에다가 하단에다가 뭐를 쓰게 되냐면 이 서류에서의 의미, 서류에서의 나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몇 자 정도로 약 50자에서 70자 정도로 간략하게 내용을 기재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강대학교도 마찬가지인데 서강대학교하고 그 다음에 중앙대가 하나의 좋은 사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요거를 보셔야 되고 이 서강대나 중앙대의 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교생활 보충자료라고 하는 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자기소개서가 2024학년도에 폐지가 되거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고려대학교는 재배국민전형에서 자소서를 안 받는단 말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활동 보충 자료가 앞으로는 자기소개서의 대체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올해부터 이 활동 학교생활 보충 자료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자기소개서의 축소용의 의미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대나 서강대의 학교생활 보충 자료의 양식의 틀을 기반으로 해서 작성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서강대학교의 내용을 보면 자, 증빙 자료를 A4 용지 1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고 PDF 파일로 작성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대학의 공통적인 항목은 결국 10개 항목 20페이지. 이건 공통. 그 다음에 그 나머지에 대한 제한이나 규정이 없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서강대학교는 활동 목록의 내용 설명, 기관 발급 서류, 사진 첨부 등을 자유롭게 진행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를 잘 보셔야 돼요. 두 번째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학생부에 기재된 내용은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자, 학생부에 기재된 내용이라고 하면 바로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한국국제학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싱가포르 한국국제학교, 북경에 있는, 홍콩에 있는, 베트남에 있는 한국국제학교 학생들의 고민은 뭐냐면 학교생활기록부는 있어. 학교생활기록부. 그런데 다른 학생들처럼 학교에서 방을 받은 수상이라든가 학교에서 했던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했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다 기록이 되어지기 때문에 별도로 증빙서류를 발급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이 표준학력 지표에서 쓰려고 하면 쓸 거리가 별로 없을 수가 있어요. 사실 나는 학교에서 내신 성적은 좋고 학교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공인어학 성적이 높거나 있는 것도 아니고 SAT 점수도 없고 SA2도 없고 AP도 없고 그럼 도대체 난 뭘 써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한국국제학교에서 특례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표준학력 지표에 쓸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학생부 쓰고 표준학력 지표에는 몇 개 그냥 쓰고 말고 이러다 보니까 빈칸이 많이 발생이 되어질 수 있다. 이 점을 꼭 알아두시는 건 뭐냐면 서강대학교에 기재가 되어져 있는 것처럼 한국국제학교 학생들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어진 내용들을 증빙서류가 없어도 제출할 수 있어요. 이거는 서강대만 이렇게 문구가 물론 나와 있긴 하지만 서강대만 기재되어 있고 다른 대학에는 이런 문구가 없지만 서강대에 이런 문구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대학에서도 허용이 되어진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한국국제학교 출신의 학생이라고 한다면 표준학력 지표에다가 당연히 여기에다가 학교생활 보충 자료에다가 표준학력 지표와 관련된 내용 쓰겠죠. 그쵸? 예를 들어서 뭐 SAT 점수가 있으면 토플 성적이 있으면 쓰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학교에서 받은 의미가 있는 수상, 그 다음에 학교에서 했던 동아리 활동, 학교에서 했던 봉사활동 같은 내용들을 다 기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활동 목록 연번에 따라 증빙 페이지 분량 제한은 없으나 전체 페이지는 10페이지 이내로 한정한다 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강대학교 지금 보시면 활동명을 50자 이내 정도로 해서 띄어쓰기 포함하고 문장 보호를 수임하고요. 그 다음에 활동 내용에 중앙대학교는 지금 보시면 각 활동에 대해서 200자 이내로 기술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서강대학교는 300자 정도로 기술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띄어쓰기나 문장 보호 포함하고 증빙자료 내용과 같아도 무방하다 라고 하는 점. 그렇기 때문에 서강대학교나 아니면 중앙대를 쓰게 되어질 때는 요구하고 있는 200자나 300자의 글자수 내용에 맞춰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글자수 제한이 없는 학교가 연세대학교,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나 성균관대는 글자수 제한이 없죠. 글자수 제한이 없다라는 얘기가 쓰지 말라는 의미이거나 아니면 마음대로 쓰라는 의미는 이건 아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대략적으로 글자수를 50에서 70자 정도로 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활동의 의미, 그 역할, 거기서 자신의 위치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내용을 기술하시면 효과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성균관대학교의 내용을 볼게요. 성균관대학교는 활동증빙 자료라는 제목인데 10개 항목, 제출 모든 증빙자료 합의 20페이지 이내,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모든 대학의 기타 활동증빙 서류에서 공통된 항목은 10개 항목에 20페이지, 이것만 공통이에요. 이것만 나와 있고 나머지는 다 다른 거예요. 그쵸?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제출 자료가 10개 항목 또는 20페이지로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심사에서 제외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 항목은 가급적 지켜주셔야 돼요. 불필요하게 내용을 너무 많이 넣으시는 분들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축소 복사, 양면 복사 자료의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고요. 원본 대접 확인이 없는 사본의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그 다음에 하나의 성적이 여러 의 장으로 발급이 되는 공인 성적의 경우 서류가 한 장을 초과하여도 일매로 인정이 되어진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강대학교는 표의 양식이 매우 간결하죠. 번호가 나와 있고 서류명이 나와 있고 페이지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서류명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 서류 내용이 같이 포함이 돼서 작성이 되어지도록 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기타 활동 증빙 서류에 대한 작성 요령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해 드리는데 3년 특례와 12년 특례는 자격 조건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9월 수시에 국내 학생이 수시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는 자격 조건이 사실 문제가 되지 않죠.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자격 조건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12년 특례는 전교육 과정이니까 1학년서부터 12학년 또는 2학년도부터 13학년까지의 결국은 전 교육과정을 해외에서 다 이수해야 되는 경우고, 이렇게 12년 특례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초등학교 과정이에요. 대부분의 경우들이 초등학교 과정에서 문제가 되어서 특례 자격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고, 지금 이제 현재 2022학년도 전기에서 원서 접수를 하거나 컨설팅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2021학년도 후기에서 원서 지원에 실패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은 성적이 안 좋아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자격 조건이 안 돼서 불합격하신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자격 조건이 매우 중요하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두 번째 3년 특례는 아시는 것처럼 초등학교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죠. 12년 특례에서 제일 중요한 건 초등학교 과정. 왜? 대부분의 분들이 초등학교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영국제 학교에서 12년제로 옮기거나 12학년제에서 영국제로 이동하는 과정이거나 국내에서 해외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12년 특례는 초등학교 과정의 핵심이고 3년 특례는 중고등학교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3년 특례는 부모가 개입이 되죠. 보호자가. 그렇죠? 12년 특례는 어차피 보호자의 자격 조건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3년 특례가 문제가 되어지는 시점은 보호자, 아버님 같은 경우 보호자의 근무와 학생의 해외에서의 체류 일자가 중복되는 기간, 그 기간 내에 3년 특례에 해당이 되는 1095일의 일정이 정확하게 맞느냐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 핵심은 뭐냐면 3년 특례, 12년 특례에서 불합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적이 안 좋아서 불합격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격 조건 미달로 해서 불합격하시는 경우들이 많고, 또 자격 조건 미들을 충족시키다 보니까 허위로 서류를 꾸며내다 보니까 그게 적발이 되어서 불합격하는 사례들이 되게 많아요. 그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므로 첫 번째 꼭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원서를 쓰시기 전에 내가 지원할 대학의 모집 요강을 먼저 봅시다. 모집 요강의 제일 뒤에 가보면 각 대학별 제출 서류가 있어요. 그 제출 서류가 우리가 나중에 온라인으로 원서 접수할 때 보게 되는 제출 서류인데, 그거를 미리 출력을 받으셔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학생 부모와 관련된 서류를 가지고서 먼저 작성하는 연습을 먼저 해보세요. 작성하는 연습을 해보면 어떤 점을 알 수 있냐면, 첫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3년 특례 전형이나 12년 특례의 자격 조건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 그게 만약에 확인이 돼서 3년 특례나 12년 특례에 다소 문제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사유서를 작업하셔야 돼요. 사유서를. 그렇죠? 사유서 작성하고 그 사유서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함으로 인해서 내가 자격 조건에 문제가 없다는 부분을 입증을 받으셔야 되는 게 첫 번째. 또 두 번째는 직접 서류를 작성하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7월 5일 그 기간 동안에 진학사 어플라이 또는 UA 어플라이라고 하는 원서 대행사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작성하게 되어질 때 직접 작성된 서류를 보면서 작성하시게 되어지면 정확하게 빠르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반드시 지금서부터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나의 자격 조건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뭔가 의심스럽다라고 판단되어지면 자기심사를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또 여기서 하나 더, 어떤 분들은 대학에다가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으세요. 자, 내가 지금 보니까 3년 특례인데 아버지가 이렇게 저기 되고 엄마가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돼가지고 보니까 3년 특례가 애매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될까요 안 될까요? 대학에다 물어보면 이런 경우 대학에서 명쾌하게 답을 하고 싶어도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서류 일체를 받아본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대부분 다 모집 요강에도 나와 있지만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원서를 쓰면서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면 저희 대학교의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자격 조건의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해주겠다. 이렇게 문구가 나와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원서를 쓰면 돈이 드는 게 문제가 아니야. 원서를 쓰면 6회의 원서 지원 중에서 결국 한 회가 날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다 아무리 자격 조건에 대한 부분을 물어본다 하더라도 대학에서 명쾌하게 말해주기가 어려워요. 물론 확실하게 자격 조건이 안 되는 경우는 말할 수 있지만, 대부분 내가 대학에서 전화해서 물어본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나도 헷갈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대학 측에서도 분명히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그거는 대학에다 물어볼 필요가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자격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해보고 자격 조건이 조금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사유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증빙 서류를 준비해서 결국은 대학이 이걸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원서를 쓰기 전에 제일 먼저 각 대학의 제출 서류를 먼저 출력을 받아서 작성하고 자격 조건에 문제가 없는지를 먼저 판단하는 게 핵심이라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 잊지 말고 꼭 하셔야 돼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기타 활동 증빙 서류 작성 요령에 대해서 아까까지 말씀드렸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기타 활동 증빙 목록을 작성하게 될 때 기재 항목의 우선순위는 뭐로 작성을 해야 되느냐? 가장 1순위는 당연히 표준학력 지표예요. 그쵸? 표준학력 지표, IB 성적, SAT 정석, AP 성적, 공인어학 성적 순으로 해서 쓰겠죠. 두 번째는 수상 경력에 대한 부분들을 열거하겠죠. 상을 받은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쓰게 되어지면 동아리 활동 증빙 서류가 있는 사람은 동아리 활동 증빙 서류를 붙이겠죠. 그렇죠. 동아리 활동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봉사활동. 그 다음에 마지막에 들어가는 것이 기타 활동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해외에는 액티비티 활동으로 음악이나 체육과 관련된 활동들이 많아요. 그런데 음악이나 체육은 학업이 아니에요. 학업이. 그렇기 때문에 공부도 잘하고 활동도 잘하면서 약간의 음악이나 체육 활동이 들어가는 것은 전체적으로 더 좋은 모습이지만, 학업 역량이 떨어지는데 체육 활동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뭐냐면 단점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타 활동 집어넣을 때
가급적이면 음악이나 체육이나 미술과 같은 예체능계 활동들은 많은 내용을 넣지 않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수상 경력이 사실은 국내에서는 수상 경력이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왜 의미가 없냐? 상을 왜 받아? 상들 중에서 교과와 관련이 되어진 상들이 있죠. 그거는 학교 성적이 좋으니까, IB 성적이 좋으니까, A레벨 학교에서 성적이 좋으니까 당연히 상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상이라고 하는 거는 교과 성적과 벌써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교과 성적에 벌써 수상이 반영이 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수상 중에서 의미 있는 거는 뭐냐면 교과 성적과 관련이 없는 활동의 수상이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상을 배열하게 되어질 때도 성적 우수의 상이 아니라, 성적이 우수상이 아니라 성적과 관계가 없는 기타 다른 활동과 관련이 되어진 걸 통해서 받은 상이라면 훨씬 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최대 항목 10개, 최대 10개 항목의 20페이지 이내라고 되어져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대학의 공통된 거는 뭐냐면, 자, 항목이 10개, 그 다음에 페이지 20개, 이것만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질 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들마다 조건이 다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글자 수가 200자나 300자로 대열이 되어 있는 경우는 서강대나 중앙대 같은 학교가 제한이 되어져 있어요. 서강대학교는 자, 활동 내용에 대해서 300자, 중앙대는 활동 내용에 대해 200자를 쓴다고 되어져 있는데,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글자 수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죠. 글자 수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은 쓰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쓰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대신 우리는 어떻게 써야 돼? 서강대나 중앙대학교의 사례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기타 활동 증빙 목록표의 이 목록에, 이 넓은 항목에다가 서류의 제목만을 적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류의 제목을 기재하고 난 다음에 이 서류나 활동이 가지고 있는 의미, 여기서의 나의 역할, 이것의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기재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내가 제출하는 서류에 대한 신뢰도나 우수성을 인정을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자, 한국국제학교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죠. 서강대의 문구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학생부에 기재된 내용은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학생부에 기재가 되어져 있는 내용들 중에서 의미가 있는 활동이라고 한다면 증빙 서류가 없어라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특히 한국국제학교에 지금 재학하시면서 학생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기타 활동 증빙 서류를 작성하게 되어질 때 설령 증빙 서류가 없다 하더라도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하시오라 라는 말씀이고요. 네 번째는 기재할 내용이 없는 경우예요. 야, 쓰긴 써야 되는데 도대체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 왜? 나는 뭐 IB 학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AP 성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SAT도 성적이 낮고, 뭐 공인학 성적 받았더니 이제 뭐 한 90점밖에 안 돼. 쓸 내용이 없어. 이러신 분들은 어떤 것을 하는 얘기냐면, 학교에서 했었던 동아리 활동, 교내 활동, 행사나 실험과 같은 활동들을 쓰세요. 자, 아까도 나왔던 것처럼 첫 번째는 뭐냐면, 한국국제학교 학생부가 있는 분들은 학생부에 기재된 내용은 증빙서류 없이도 제출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서 어떤 고등학교는 학교에서 진행했던 동아리 활동이나 학교에서 진행했던 행사나 대회나 봉사활동이나 이런 내용들도 증빙서류를 다 제출해주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학교들은, 증빙서류가 있는 학교들은 당연히 그런 학생들은 이 목록표에다가 동아리 활동을 넣겠죠. 그런데 어떤 학교들은 동아리 활동에 증빙서류가 없는 학교들이 있어. 걔네들은 못 넣겠죠. 결국은 뭐냐면 넣거나 못 넣고에 대한 부분들은 고등학교에서 증빙서류를 주느냐 못 넣느냐의 의미일 뿐이지, 동아리 활동 자체가 써야 된다 못 써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만약에 내가 동아리 활동에 증빙서류가 있다면 깨끗하게 증빙서류 제출하면서 쓰면 되겠지만, 근데 내가 동아리 활동에 증빙서류는 없어. 하지만 나는 10개 항목을 채울 만한 내용이 없어. 이런 분들은 학교에서 진행했던 동아리 활동, 과학과 관련된 실험 활동, 또는 과학과 관련된 행사의 내용이나 또는 교내 실험이나 교내 대회와 관련된 내용들을 문구에 기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또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기타 활동 증빙서류 목록표에 모든 대학의 공통된 내용은 딱 이거밖에 없다 그랬어요. 10개 항목 20페이지.
10개 항목 20페이지만 있을 뿐 그 외에 대한 한정과 제한은 없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시각적 효과를 높여야 돼요. 시각적 효과를. 첫 번째, 글자 폰트의 크기에 대한 문구가 있나요? 어느 대학에? 글자 폰트를 10포인트로 해야 된다, 20포인트로 해야 된다 문구 없죠? 글자 폰트에 대한 종류에 대한 제한도 없어요. 10명조체로 해야 된다, 고딕체로 해야 된다, 명조체로 해야 된다, 이런 폰트에 대한 종류에 대한 문구도 없고, 그 다음에 색깔에 대한 규정도 없죠. 파란색은 절대로 안 된다, 빨간색은 안 된다라는 규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구를 작성을 하게 되었을 때 시각적 효과를 높이도록 작업을 해야 된다. 자, 핵심을 정리하면 이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기대 항목의 우선순위를 쓰게 되었을 때는 표준학력 지표, 수상, 동아리, 봉사, 기타 순으로 작성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지원하는 대학, 학과에 따라서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겠죠. 내가 만약에 지원하는 학과가 컴퓨터공학이야. 그럼 컴퓨터공학과 우선이 되어지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수학이나 물리, 그 다음에 컴퓨터공학과 관련이 되어진 동아리 활동. 그럼 이런 부분들을 강조할 수 있는 배열의 순서가 필요할 거고, 내가 지원하는 게 의예과야. 의예과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생명과학과 관련이 되어진 탐구, 실험, 같은 황사이거나 아니면 의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학 봉사활동, 이런 부분들이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전진 배치하실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최대 항목 10개, 20페이지 이내로 라는 문구만 모든 대학에 공통된 문구이건 그 나머지 글자 수 제한이나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조건은 전혀 제시가 되어져 있지 않다는 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서강대나 중앙대학교에 기타 활동 증빙서류의 목록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고해서 쓰시면 도움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글자 수는 서강대나 중앙대는 보통 200에서 300자, 그리고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처럼 글자 수의 문구 제한이 없는 경우들은 대략적으로 50에서 70자 정도로 간결하게 내용을 쓰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한국국제학교 학생들 특히 알아두셔야 되는 것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은 증빙서류를 제출하나도 제출할 수 있다는 얘기고, 이런 문구가 나왔다는 얘기는 조금 더 확대 해석하면 한국국제학교 학생부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재할 내용이 없어서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는 학생들도 이런 점들을 참고하셔서 작성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시각적 효과를 높일 필요가 반드시 있다. 왜? 기타 활동 증빙 서류에 규정을 두고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결국 뭐? 10개 항목 20페이지 이거 있을 뿐이지 폰트의 크기를 몇 포인트 해라, 폰트의 종류를 몇 개 해라, 색깔을 뭐를 쓰지 마라, 이런 내용들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제출하는 서류가 시각적으로 돋보이고 가독성을 높이고, 그 다음에 제출하는 서류를 통해서 나의 우수성이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서류 작성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의 사례를 보여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 학생을 지금 보게 되어지면 1부터 시작해서 10개 항목들을 작성을 하게 되어지는데, 제일 위에 배열의 순서를 보면 AP, 그 다음에 AP 바이올로지, AP 성적을 이렇게 넣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SAT 점수가 있고 SAT 점수가 있고 토플 성적이 있죠. 자, 지금 내용 구성은 다 잘 되어져 있습니다. 주목할 점들은 뭐냐면 클럽 MD 주니어라는 활동에 제목을 붙이고, 그 다음에 하위에다가 그 활동의 의미, 그 다음에 자신의 역할,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기술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의료 불평등 해소를 위한 활동, 12학년 회장,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쓸 때 이렇게만 쓰시면 클럽 MD 주니어라고 쓴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써놓으면 어떻게 알아? 무슨 활동을 했는지, 이게 무슨 가치가 있는지 전혀 모르죠. 특히 해외에서 상장을 받은 내용, 클럽 앵크모라고 되어져 있다고 생각해봐요. 앵크모라고 되어져 있으면 이 활동이 무슨 내용인지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한국 탈북자 어학 지원 및 펀딩 12학년 회장이라는 문구를 이렇게 꼭 기재하셔서 하위 구간에다가 이 제목, 활동에 대한 가치, 의미, 그리고 자신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기재하시면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것들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이런 활동 내용이나 수상 기록이 전혀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쓰시는 경우들이 있냐면 이거를 지금처럼 나열식으로 다 쓰는 거야. AP를 가지고 여기서는 AP 바이올로지 쓰고 AP 케미스트리 쓰고 AP 캘큘러스 쓰고, 그 다음에 A 프로 매크로 이코노믹스 하나씩 AP를 쭉 쓰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또 SAT를 또 쪼개가지고 SAT 매스 바이오 캠 이렇게 쭉 쓰게 되어지면 결국은
10개 항목을 채울 수는 있는데 그렇게 글 쓰는 방법은 효과적이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쓰시는 분들의 이유는 뭐냐면 야 AP 성적하고 SAT 성적 기재한 거 외에 쓸 게 없어. 기타 활동 증빙 서류에는 표준 학력 지표만 쓰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증빙 서류 없으면 못 쓰는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쓸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쓰지 마시고 만약에 그런 활동만 했다면 굳이 이런 내용들을 여러 개의 칸으로 나눠가지고 쓸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왜? 10개 항목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AP는 AP대로, 그 다음에 SAT는 SAT로, 그 다음에 토플은 토플 이렇게 해서 칸을 한 칸에다가 내용을 몰아서 쓰세요. 아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다가 뭘 쓰라는 얘기냐면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 중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실험 활동을 했다. 생명과학 동아리에서. 그럼 여기다가 생명과학 동아리 활동 그리고 그 밑에가 실험 내용의 실험의 제목을 적으세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증빙서류가 있으시면 증빙서류를 넣으면 돼. 그런데 아까 봤죠?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 제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증빙서류가 없다고 한다면 그냥 여기다가 내용을 자세하게 기재하는 것만으로도 그러면 이제 이 활동 증빙 목록표를 통해서 보여지는 점들은 첫 번째는 이 학생이 SAT나 AP 우수성이 있구나. 두 번째,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생명과학 관련된 여러 가지 실험의 활동을 했구나. 그런데 증빙서류는 없네. 하지만 이런 활동을 했구나. 정도의 인지는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증빙서류가 들어가면 좋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동아리 활동을 했다고 해서 모든 고등학교에서 증빙서류를 주는 게 아니야. 어떤 데는 주기도 하고 어떤 데는 안 주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동아리 활동 열심히 했어. 학교에서 안 주는데 어떡해. 그냥 쓰면 되지. 그렇죠? 그래서 내용을 만약에 증빙서류가 없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거를 칸을 채우기 위해서 AP나 SAT를 성적으로 쭉 내용을 채우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 학생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관련 내용들을 기재하시면 도움이 된다는 얘기고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글자의 색깔을 집어넣는 것도 하나의 되게 좋은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올해는 우리가 PDF 파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컴퓨터로 그렇기 때문에 이 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 시각적으로 어떻게 보이느냐 색깔을 어떻게 배경해야 하느냐 뭔가 좀 서류 자체가 고퀄리티의 서류처럼 보이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색깔을 집어넣는 것들, 폰트를 집어넣는 것도 하나의 기술적인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학생도 보면은 지금 보면은 상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학생들이 대부분 이렇게 쓰죠. 그냥 AP, Scholar with Distinction Award 이렇게 써놓으면 아는 사람은 알겠죠. 이게 무슨 상인지. 근데 이렇게 상을 이렇게 써놓으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상에 대한 부연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죠. 뭐라고 썼습니까? 최소 5개 이상의 AP 과목에서 3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라고 문구가 수여가 되어지면 그럼 이걸 읽어보면 이 상에 대한 이해가 되죠. 무슨 상인지. 그렇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이 활동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써놨어. 영어로.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부연적 설명이 없이 영어로만 기술이 되어 있다면 서류를 검토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질 때 나중에 대학 교수나 입학사정관이 볼 때 이 활동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부연 설명으로 미국 국제합성생물학학회이고 합성생물학 프로젝트를 기획한 팀에게 수여되어지는 메달 스티커다 라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지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기재할 수가 있다 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기타 활동 증빙 서류 목록표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기타 활동 증빙 목록표는 되게 중요해요. 되게. 특히 재외국민 전형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3년 특례나 12년 특례에서 자격 조건도 매우 중요하죠. 아니 수시 전형에서 자격 조건이 안 돼서 떨어지는 학생이 어딨어. 수시는 다 성적이 안 돼서 떨어지는 거야. 그런데 재외국민은 자격 조건이 안 돼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고 그리고 내가 졸업하는 나라나 출신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서 제출 서류의 형태 또는 제출되어지는 서류의 양 또 증빙이 되어지는 내용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증빙이 안 된다 된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되고 안 되고를 생각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재외국민 학생들 다른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제출이 가능한 범위와 또 기재가 가능한 범위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타 활동 증빙 서류의 작성 요령에서 결국 대학마다 뚜렷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은 10개 항목 20페이지에 대한 문구만 있을 뿐 결국은 활동 내용의 기재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글자 폰트, 글자 크기, 그 다음에 글자 색깔에 대한 내용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증빙 서류에 대한 부분들도 교회 활동에 대한 부분들은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기재가 되어져 있는 학교가 있지만 기재가 안 되어 있는 학교들이 많고, 또 나와 있는 것처럼 고등학교 때 학교 생활기록부에 대한 부분을 증빙 서류 없이도 제출되어지는 학교도 있고 제출되어지지 않는다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셔가지고 대학에서 우리가 기타 활동 증빙 서류에 이렇게 문구가 나와 있는 부분들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 개의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서류의 특징들을 잘 이해하셔가지고 거기서 효과적으로 기타 활동 증빙 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시고 그 작성을 통해 가지고 그 서류 작성의 범위 내에서 본인의 역량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대충 생각나는 대로 몇 글자 적어가지고 하지 마시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활동에 대한 내용들을 200이나 300자 또는 70에서 50자 정도로 적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간결하면서도 본인의 우수성과 그 활동의 가치가 드러나도록 적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이 서류들은 단지 여러분이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입학처에서 직원들이 보는 서류가 아니라 이 서류가 결국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시게 되어지면 대학의 교수님들이 직접 검토하는 서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 면접 시에 질문하게 되어지는 서류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것까지 생각하시게 된다면 기타 활동 증빙 서류의 가치와 의미는 매우 크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다. 자, 남은 기간 잘 준비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하이퍼리뷰에서 지금 진행하는 거는 입시 컨설팅 자기소개서 작성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7월 원서 접수 이후에는 지필고사, 그 다음에 이제 면접 수업들이 진행이 될 예정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제가 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